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이번 주 보이는 차이나의 주제는 중국의 소비 정말 많이 변했어요. 중국 국경절이라고 하는 10월 장기 연휴가 이제 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휴장 일정은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중국 증시가 휴장을 쭉 하고요. 홍콩 증시는 또 퐁당퐁당이에요. 10월 1일 그리고 7일 이렇게 이틀만 쉬고 계속 나머지는 거래가 된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경절과 중추절이 겹치면서 굉장히 장기 연휴가 돌입이 됐다라는 거고요. 앞뒤로 좀 연차를 붙이면 최대 12일도 가능하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기대감이 뿜뿜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9월 29일부터 중국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 정책이 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커가 돌아온다라는 좀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좀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춘절이나 국경절 등의 주요 연휴에는 얼마나 중국인들이 여행을 갔고 얼마를 썼고 등등의 소비 데이터가 얼만큼 잡히느냐가 굉장히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최근 2, 3년간 경기 둔화로 인해서 황금 연휴 기간에 소비 회복이 좀 부진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지난 5년간 국경절 기간 동안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여행을 했고 얼마나 돈을 썼는지를 나타내주는 차트인데요. 그래도 이제 코로나도 있었고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많이 침체가 됐었다가 그래도 2023년에 여행 총수익 같은 경우에는 2019년 수준을 좀 넘어서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지만 사실 보면 인당 평균 지출 금액 보시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막 내가 쓰는 돈이 늘어나지 않다라는 거는 그래도 내가 좀 돈을 아껴서 여행을 하거나 예전보다는 좀 위축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도 좀 한눈에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도 여행 수요는 굉장히 많이 증가할 것 같아요. 연휴 기간도 길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이게 또 유의미한 증가율을 나타낼지는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인당 소비 금액 증가율도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중국의 소비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보이는 차이나에서도 뭐 신소비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중국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는 체면보다는 내 감성을 좀 중시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뭐 내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명품, 뭐 의류, 가방 이런 거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으로 그냥 오히려 하나의 체험을 또 경험을 쌓는 소비를 조금 더 해보자. 소확행이라고 하죠. 이런 쪽으로 좀 소비 트렌드가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랑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상반기에 신소비라는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자, 보시면 중국의 소매 판매 세부 항목을 좀 살펴볼게요. 사실 제가 이거를 자주 보여드리는 데이터인데 우리가 문화생활, 경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뭐가 있냐면 문화나 사무용품 그리고 스포츠 오락용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올해 8개월 기준, 누적 기준으로 그래도 두 자릿수 한 20% 이상 가까이 성장하는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류나 화장품은 거의 한 자릿수예요. 그리고 음식료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구간신 정책이 있는 항목 외에 이제 이런 문화를 즐기고 스포츠를 하고 경험을 쌓는 이런 소비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잘 나타내주는 표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좀 변화되는 가운데 그 안에 조금 더 작은 카테고리의 여행 트렌드 변화도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지 음식이나 전통 문화 체험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한다라는 거고요. 호텔도 많이들 가긴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에서도 민박, 뭐 에어비앤비 스타일 아니면 3, 4선 도시로 가는 촌캉스 이런 것도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그리고 시티워크는 좀 그 도시를 설렁설렁 다니면서 천천히 보고 내가 그 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이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전통 패키지 버스 타고 깃발 따라다니는 이런 여행보다는 자유여행이나 개인여행 등을 좀 더 선호하게 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그래서 그리고 좀 요즘에는 중국에서도 AI 뭐 관련된 에이전트 어플리케이션이 되게 잘 돼 있고 온라인 결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비자, 교통, 호텔 뭐 이런 경로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전통 여행사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비자 완화라든지 직항 노선이 좀 많이 회복이 되면서 새로운 목적지가 굉장히 많이 떠오른다고 해요. 뭐 그런 데를 가서 무엇을 하냐? 특히나 이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또 SNS, 인증샷 이런 것들로 많이 남기려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여행 트렌드로서 많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만큼 그 안에 소비 트렌드도 많이 변했다. 가서 막 되게 돈을 많이 쓰거나 명품관 이런 데를 휩쓰는 이제 그런 여행 트렌드는 더 이상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2025년 중국의 국경절 연휴 관전 포인트는 사실 숫자 데이터보다는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조금 더 부각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공연이나 전시, 스포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티켓 경제가 좀 다시 떠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서 더 파생될 수 있는 경제 효과 그리고 그런 것들 기반으로 또 지역 관광까지 연계될 수 있는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촌캉스, 캠핑 이런 것도 유행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예전에는 좀 도시 여행을 많이 선호했다면 최근 들어서는 내 마음을 위로해주고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3, 4선 도시 또 여행도 많이 선호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이제 야간 관광, 야간 경제 이런 것들이 좀 인기가 있다. 요즘에 중국 주요 도시에서도 막 드론쇼, 불꽃놀이 이런 거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장기 연휴 기간이니만큼 장거리 여행지 좀 선호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중국의 소비를 바라보는 관점을 구소비로 이제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논리를 좀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한국 증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옛날 기준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투자 기회를 찾으려고 하면 이런 것들도 하나 좀 놓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의 이제 이런 스타일 변화에 따라서 뭐 여행 플랫폼이나 스포츠 관련된 거나 문화생활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소비 업종이 조금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요. 오늘의 보이는 차이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